개발 제한 구역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우선 개발 제한 구역 1번 번호 맨 밑에 있죠. 단어부터 보면 개발 제한 구역. 아브라함 good evening. 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잘 집중하시고. 오케이. 개발 제한 구역 하면은요 우선 개발 명사로 development 제한 restriction 구역 area 그랬네요. 개발 제한 구역을 조금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우리가 그린벨트라고도 하죠. 사회 시간에 배웠죠. 그린벨트 써보세요. 그린벨트 그린벨트. 네, 그린벨트부터 한번 써보세요. 다들 쓰세요. 자, 그린벨트. 자, 그린벨트가 이게 영국에서 아마 시작된 단어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린벨트라는 말 말고 개발 제한 구역 할 때는 자, development restriction area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암기해야 될 단어. 어원을 한번 보면 restrict를 알아야 된다. restrict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냐. 우선 단어에 strict라는 게 있어요. 이 strict는 묶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올린 채팅방에 올린 단어를 보세요. strict가 묶어. 근데 RE가 back이에요. 뒤로 묶는다.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게 뒤로 묶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난개발이나 어떤 보존해야 될 지역을 묶어두고 앞으로 못 나가게 뒤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restrict가 제한하다예요. 타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타동사를 과거 분사 수동으로 만들어 보죠. 수동으로 만들어 보세요. restrict를 수동으로 만들어 보고 뜻도 한번 써보세요. 과거 분사 형용사로 뜻도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탐이 잘 써졌어요. be restricted. 자, be restricted 잘 썼어. 자, 비동사 빼고 그러면 restricted 하면 뜻이 뭐예요? 형용사로. 셀리 굿잡. 잘했어요. 제한된입니다. 제한된. 그렇죠. 자, restricted가 제한된이에요. 굿잡. 다들 잘하고 있어요. 왜 안 쓴 사람들 뭐요? 크리스탈. 존 어디 갔어? 존 밥 먹나? 그러면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말을 조금 영어식으로 바꿔서 제한된 개발 구역이라고 합니다. 개발된 제한된 개발 구역이라고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글로 써 있는 대로 제한된 개발 구역이라는 말을 왜 했느냐? 자, 제한된부터 써줘야 돼요. 제한된부터. 여러분이 말한 대로 restricted를 먼저 씁니다. 보이죠? 올라가죠 단어? restricted 제한된. 그 다음에 개발은 당연히 뭐예요? 개발은 위에 있는 대로 말 그대로 development. 그죠? 제한된 개발 구역. 자, 여기서 구역을 area 말고 여러분 어떤 단어 기억나요? 구역. 어떤 구역, 지역, 권역 얘기할 때. 아브라함 물어본 거에 답해. 물어본 거에. 오케이, 다음 굿잡. district라는 단어가 있죠. district. 자, 여기에서 제한된 개발 구역에서 restricted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restrict는 제한된이고요. 이거하고 이제 같이 쓰이는 단어가 있어요. 시험에서 굉장히 빈출되는 단어입니다. 제한된으로 쓸 수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운 단어가 하나 있죠. 미분적분에서 나오는 거. 미분에서 나오나?
confined도 좋고요. limit. 자, 무슨 말이냐 좋았어요. 오케이. 건도 좋고. 오케이. limit가 제한하다예요. 그러니까 restrict의 동의어가 타동사로 limit하고 confine이 있어요. 그럼 limit도 있고 confine 이가 빠졌네. 그러니까 이건 타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제한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limit하고 confine이에요. 타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restricted 제한된 이렇게 똑같이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건 당연히 ed가 붙겠죠. 쓰세요. limited, confined. 자, 그래서 restricted 제한된, 또 limited 제한된, confined 제한된 기초 필수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든 간에 필수 단어예요. Sally, good job. 소라도 잘하고 있고요. 크리스탈도 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개발이 제한된 구역을 개발을 하려고 하면 우선 그 지역에는 되게 우리가 이렇게 개발 지역을 찾을 때 되게 구도심이나 이런 데보다는 거의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을 찾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든 토지가 거의 다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개발을 하려면 그나마 건물이나 사람들이 사는 곳이 적은 곳, 그런 곳을 찾겠죠. 용산이라든지 도곡동 타워팰리스 있는 그 바로 앞에 서울의 노른자, 강남의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2번을 보세요. 우선 그 지역에 뭐가 있건 판자촌이 있건 뭐가 있건 싹 쓸어버린 후에 다시 건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쓸어버려, 파괴해요. 목적은 재건을 위한 거예요. 파괴하다가 뭡니까? 파괴하다. 쉬운 단어죠. 파괴하다. 건설하다는 뭐예요? 동사입니다. 동사. 파괴하다. destruction은 명사예요. term. construction도 명사예요. term. 파괴하다, 건설하다. 동사 써보세요. 동사. 자, 제가 올려드려 볼게요. 보세요. destroy야 동사가. destruct 아니에요. destroy예요. destroy예요. 파괴하다. construct가 건설하다예요. 그럼 지금 써놓은 2번 destroy to construct 라고 하면 건설하기 위해 파괴하다. 건설하기 위해 파괴하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주어진 한글에 보면 건설이 아니고 재건이야. 재건. 재건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러면 construct 앞에 다시 again이라는 뜻이 있는 뭘 붙여줘야 돼요? 접두어. 자, 다시 again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 뭐 붙여줘야 될까요? 다음 good job. RE를 붙여주면 됩니다. condonize. RE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2번 destroy to reconstruct 하면은 재건하기 위해 파괴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이제 탐이 파괴 건설 명사로 올려줬잖아요. destroy 동사예요. construct 동사예요. 명사형 파괴는요. 이제 써보세요. 파괴 건설 옆으로 화살표 같잖아요. 쓰세요. destruction, construction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철자 보세요. destroy에서 uction 붙습니다. destruction. 건설은요? construction. construction. 자, 기본 단어입니다. 전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판자촌이나 이런 데는 되게 이제 땅 주인 따로 있고 무허가 건물. 앤드류 늦게 들어왔어. 무허가 건물이 이렇게 무허가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곳이니까
실제 건물은 값어치가 없고 땅 주인은 따로 있고 하니까 철거를 하고 건물을 올리거나 뭐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되는데 여기 살던 사람들이 저항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중기를 동원을 해서 철거 장비를 동원을 해서 이제 다 때려 붓습니다. 참고로 철거 장비 demolition equipment라고 합니다. 들리나요? 써보세요. demolition equipment. 소리 듣고 한번 써보세요. demolition equipment. demolition TION 쓰세요. 여기서 demolition도 철거, 파괴라는 뜻입니다. demolition. 오케이. demolition equipment. demolition equipment. 잘 썼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demolition도 철거, 파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기중기로 이렇게 집을 부수고 파괴하는데요. 거기 숲어서 아주매라는 한글이 있죠. 좀 창피해. 이거 좀 어거지로 만든 거지만 잘 들어봐요. 갈 곳이 없는 슈퍼를 운영하는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아저씨는 공사장에서 허리를 다쳐서 집에 누워있고요. 애들은 키워야 되니까 학교는 보내야죠. 그러니까 그 판자촌에서 슈퍼 하면서 애들 과자 팔고 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땅 주인이 아니니까 이제 철거반들이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면은 어디 가서 이사할 데도 없고 보상비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로는 어디 가서 집도 못 구하고 완전 슬프죠? 탐 완전 휴머니즘이 쩔어. 그래서요 숲어서 아주매가 괜찮지?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예요. 잘 봐. 수 SU 퍼 PPO 서 아 A SSU 주 매 뜻이 근데 더 황당해. 숲어서 아주매가 뭘 꾸려? 가정을 꾸려요. 가정을 꾸려요. 그래서 이게 가정을 꾸리다가 아니고 슈퍼에서 아주매가 가정을 꾸린다. 가정하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미리 정해놓고 가정하다. 그 가정하다의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암기하세요. 뜻이 뭐라고요? 가정하다예요.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요.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suppose 따라하세요. suppose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글 표기 쓰세요. suppose. 다음 굿잡 잘했어요. 다 쓰세요. suppose. S-U-P-P-O-S-E suppose. suppose 아니야? suppose야. suppose. 오케이. 굿잡 잘했어요. 가정하다예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집 안에 사람이 있는데 철거반이 철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위험해. 저 집 안에 슈퍼에서 아주매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뭐 어떻게 해도 이상하네요. 그렇지만 암기가 되죠? 그 다음에 아주매는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assume입니다. assume. 굉장히 공들이고 있네요. 암기하기 위해서. assume. 가정하답니다. suppose, assume. 특히 assume.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 탐 같은 놈아. 특히 suppose하고 assume은 뒤에 대절, 목적어로 대절이 자주 와요. 많이 와요. 왕창 와요. 허벌나게 와요.
그런데 이렇게 아줌마가 있어서 다칠지도 모르는데 기중기 데몰리션 이퀴먼트를 운전하는 저 아저씨 개의치 않고 막 때려 부숩니다. 완전 그냥 인정 사정 없이. 4번을 보세요. 고통을 가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통을 가하다. 고통은 pain인데요. 고통을 가하다 할 때 쓰는 동사가 있어요. inflict 쓰기 시작하세요. inflict. 부원장님이 올려주신 suppose, assume은 대자를 달고 온다. 꼭 기억해두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나중에 다 품사 정리해야 돼. 방송에서 나온 단어들 다 전부 다 품사 정리 하나씩 해서 검사 맡아야 돼요. inflict, inflict. 오케이, 셀리 good job. 셀리 나 멋쟁이 나이스. 자, 그래서 고통을 가하다 할 때 inflict pain. 그녀에게 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녀에게 고통을 가하다. 전치사 명사로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그녀에게 고통을 가하다. 그녀에게 뒤에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그녀에게. 탐, 예, 고마워요. 여러분, 탐이 지금 탐 오빠가 하면서 탐이 오빠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탐이 제일 오빠네. 그러네. 탐 오빠처럼 저렇게 투 쓰면 안 돼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셀리 투 쓰면 안 된다고요. inflict pain 하잖아요. inflict라는 동사는요. 뭐뭐에 뭘 가하다 할 때에는요. 전치사 on 써야 돼요. inflict A on B. 일반적으로 그래서 inflict pain on까지 암기해야 돼요. inflict pain on. 뜻은 뭐라고요? inflict pain on 뭐뭐에 고통을 가하다. 오케이? on이 온다라는 거 이렇게 정확히 찝어서 설명했어요. 그러자 이 판자촌에 사는 사람들은요 단결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는 없다. 없는 자를 무시하는 당국과 정치권을 우리가 의견이 맞서서 그들에게 투쟁하리라. 그래갖고 망루를 세워요. 망루가 뭐냐면 높은 망고는 곳 세워져 있잖아요. 네, 높은 망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망루에 또 침입하면 안 되잖아.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경찰들이.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장벽을 쌓아요. 막 뭐라고 해야 돼? 장애물. 막 쇠가 뾰족해. 막 무서워. 바리케이트 그러니까 막 되게 아파. 아이야. 다가가면 찔려. 철사에 막 송곳 박혔어. 차량을 통제하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 장벽. 5번 찾았어요? 망루 옆에 오른쪽에 전경들 바로 위에. 네. 울타리 장벽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 바가 있죠. 바 뜻이 뭐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bar? 자, 바가 우선 동사로 뜻이 뭐예요? 바가 동사로 뜻이 뭐예요? 물론 바가 명사로는 막대기, 술집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바에 갔다 할 때 그 바예요. 동사로는 막다예요. bar. 막다. 특히 바는 누가 뭐뭐 하는 걸 막다 할 때 바는 뒤에 from ing로 와야 돼요. 자, 바라는 동사를 쓰잖아요. 그럼 뒤에 사람이 와요. 사람을 막아.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작 하는 걸 막다예요. 오, 아브람
나이스. 좋아요. 그건 잘 기억했네, 아브라함. 응? 요즘 실력이 형편없어졌던데. 자, 그래서요, 장벽은요, 막는 거기 때문에 barrier라고 합니다. barrier. barrier. R 하나 더 붙이고 I-E-R 붙입니다. barrier. 참고로 국경은 border라고 해요. border. 그러니까 국경하고 울타리하고 좀 구분을 해야 돼요. barrier는 우리가 집에 치는 거고, 그 다음에 국경이나 경계는 border라고 해요. border. 베티 늦었네요. 여러분 보더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국경 분쟁 기억나시나요? 국경 분쟁 앞에서 한번 했었는데 액시던트 할 때. 자, 국경 분쟁 맞추시는 분 도서상품권 5,000원. 짜리 넣을 수 있는 봉투 드릴게요. 국경 분쟁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예. border incident라고 합니다. 다 함께 써보세요. border incident. 오케이. 아브라함이 쓴 것처럼 border incident 다 함께 써주세요. 참여하신 모든 분 써주세요. border incident. border가 국경이에요. incident는 사고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사고를 얘기할 때 인시던트를 쓰거든요. border incident. 국경 분쟁이란 뜻입니다. 국경에서 일어나는 사고 이런 말이에요. border incident. 자, 막루를 세워서요. 막루를 세워서 이제 철거반과 대치를 합니다. 맨 위에 보면 새총같이 생긴 데를 통해서 화염병을 던지고 있어요. 화염병을. 참고로 화염병은요,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해요. 몰로토프 칵테일.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몰로토프 칵테일은. 그러면 이제 막로 맨 위에서는 경찰이나 정경대들이 들어오는가를 감시해야 되니까 24시간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청년들이 망을 봐야 되겠고요. 또 아주머니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막로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도움을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막루에서 물건을 받는 사람이 있고 물건을 올려주는 사람이 보이죠? 6번과 7번을 보면 SIST가 있어요. SIST. 근데 자, 왼쪽에 메모장에 어원 1번을 보세요. 감사해요, 원장님. 몰로토프 칵테일입니다. 화염병. STITU 이게 스탠드를 의미하거든요. 서있다. 여러분 스티튜 여러분 설립하다, found, establish, set up 또 하나 뭐 있었죠? 쓰세요. 설립하다. STITU 들어가는 거. 설립하다. establish 쓰지마. found 쓰지마. setup 쓰지마. 그러면 남은 단어. 설립하다 4개의 단어. 하나. 뭐? STITU 들어가는 거. institute 아니고 institute. 오케이. institute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세우다, 설립하다라는 뜻이에요. 셀리 뒷북. institute. 기억나시죠? institute가 명사로는 뜻이 뭐였죠?
institute가 명사로는 뜻이 뭐였어요? 명사로. 기관? 기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다들 기억 못하시지? institute 연구소, 어학원 이런 데 주로 써요. 연구소나 어학원에 주로 쓰는 거예요. 학원, 어학원, institute. English Language Institute 이렇게 많이 써요. 어학원 또는 연구소. 에 쓰는 게 institute예요. 세운다 이거죠. 머릿속에 이레이저. 여러분 머리는 되게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막 되게 막 지우개, 막 되게 막 그래. 하지만 반복의 장사 없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고 다 품사 정리하고 어차피 테스트 볼 거니까 어차피 들을 때 열심히 들어요. SIST 시스트 서있다 얘기를 하다가 지금 옛날 단어 한번 점검해 봤는데요. 실망스러워요. 다시 6번으로 옵니다. 자, 6번으로 왔더니요. SIST 돕다는요. 옆에서 돕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우려면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서 있으려면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라는 말로 쓰는 말이 옆에 어느 쪽으로 라는 쓰는 단어가 AD가 있어요. AD가 to를 나타내요.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그래서 이게 AD시스트는 아니고 S 때문에 T가 S로 바뀌어요. 어시스트.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죠. 여러분 어시스트와 관련된 단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어시스트에다가 지금 동사 2개 올라갔어요. 2개. 파생어입니다. 어시스트가 동사로 돕다야.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ssis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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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t 써보세요. assistant. assistant 뜻이 뭐예요? She is my assistant. She is my assistant. 네, 조수라는 뜻이에요. 조수. 조수. assistant. 뜻이 조수. 여러분 그러면 이거 뭘까요? assistance. assistance. C-A-N-C. 이건 도움을 주는 거. 원조라는 뜻이에요. 원조. 자, 어시스트에서 온 단어예요. 어시스트는 무슨 뜻이라고요?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다야. 어시스트. 배구에서 이제 축구에서 어시스트 한다. 너무 쉬운 단어잖아요. 괜히 뭐 어원 가지고 외울 건 없는 단어예요. 어시스트 몇 개를 해서 골을 넣었다 할 때. 그러니까 돕다예요. 어시스턴트도 듣기 필수 완전 기초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원조 이런 단어 할 때 overseas assistance 이런 말을 쓰니까 원조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7번으로 올라가죠. 반면에 7번은 저항하다예요. 그러면 저항을 하는 것은요. 맞서서 서 있는 걸 얘기해요. 맞서서. 이때 맞서서 했을 때 against의 의미가 있는 게 RE예요. 따지고 보니까 RE는 참 여러 뜻이 있네요. 그죠? RE는 다시의 뜻도 있고, 그죠? 뒤로의 뜻도 있고, again의 뜻도 있고, back의 의미도 있고. 앞에 그러니까 단어 RE가 붙게 되면 again의 뜻도 있고, back의 뜻도 있고, against의 뜻도 있고,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하다는 RE가 붙어서 resist가 됩니다. 발음이 resist가 아니고 re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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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생어 또 한번 가볼까요? 파생어? 자, resist 뒤에다가 anc 붙였어요. resistance. 이건 뜻이 뭘까요? 참고로 resistance
옛날 그 프랑스의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맞서서 독립운동을 하던 레지스탕스, 저항이란 뜻이에요. 이게 저항. 오케이? 그래서 불어 발음으로는 레지스탕스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 독일에게 저항한다 이런 말이에요. 레지스탕스. 그래서 레지스탄스 영어로는 발음이. 자, 그 다음 주의하세요. 요거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resistant 이거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형용사이기 때문에 뜻이 저항하는 쓰세요. 저항하는. resistant ant 붙었다고 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항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입니다. 쭉쭉쭉 쓰세요. 쭉쭉쭉 쓰세요. 그 다음 단어까지도 다 써야 됩니다. 형용사입니다. 뜻도 쓰셔야죠. resistant 형용사로 저항하는, 저항하는. 자, 그러면 저항자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렇게 resistor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쓰세요. resistor, 저항자. 그래서 토익 시험에서는 resistant하고 register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 resistance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알면 맞추고 모르면 더 틀리는 거예요. 어휘 문제가 단순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공부할 때 꼼꼼히 체크해 놔야 됩니다. 자, 그들은 지금 몰로토프 칵테일을 튕겨가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고히 버텨요. 완고히 버텨요. 자, 단어 하나 말해볼게요. persistent 한번 써보세요. persistent. persist, ent를 붙입니다. persistent 할 때 ent를 붙여요. 오케이, 탐 잘 써줬습니다. persistent. 여기서 퍼가 의미하는 건 뭐냐? 완전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완전히? 그러면 SIST는 지금 서있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세워놓고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결정한 마음의 것을 완전히 세워놓고 물러서지 않는다. persistent 뜻은 완고히 버티는 이라는 뜻입니다. 완고히 버티는. persistent 완고히 버티는. 자, resist, assist 보다 훨씬 어려운 단어죠. persistent. 네, 편입이라든지 공무원 영어 시험에서 나오는 단어니까 잘 체크해 두시고요. 화염병을 무지하게 잘 튕기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던 마을 사람들이 야야야 영철아 네가 가서 화염병 쏴. 네가 쏴야 정확히 맞히고 저놈들이 꼼짝 못하니까. 그래갖고 화염병을 쏘는데요. 기가 막히게 쏩니다. 팅팅팅팅팅팅 하면서요. 완전 백발백중. 스나이퍼가 따로 없어. 그러니까 밑에서 철거반원들이 저 자식 또 올라왔네. 저 자식만 올라오면 그냥 우리가 꼼짝을 못하네. 그 자식 되게 잘 튕기네. 되게 튕겼었네. 되게 튕겼었네. 되게 좀 그런가? 8번 봐요. 8번 봐. 비웃지 말고 8번 봐. 8번 뭐라고 써있냐? 한글 읽어봐요. distinguish 써보세요. distinguish
distinguished. distinguished. 지금 발음을 보면 distinguish it, she it, she it. 디귿 받침 어디 갔어? 지금 여러분이 쓴 건 distinguish, she. 디귿 받침 없는 거요. distinguish는 동사죠. 타동사. 구별하다. distinguish A from B. A와 B를 구별하다 할 때 distinguish A from B. tell A from B. distinguish it. 뭐 붙어야 돼요? 그렇죠. ed가 붙어야 돼요. 자, distinguish는 구별하다니까 distinguished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distinguished 올라가네 단어. 뜻이 뭘까요? distinguish가 구별하다니까 건 distinguished는 뜻이 뭐예요? 올라오고 있네요. 구별되니죠? 구별되냐? 그런데 이게 또 뭔 뜻이 있어? distinguished는 막루에서 몰로토프 칵테일을 5명이서 돌아가면서 튕기는데 그 중에 유난히 잘 튕기는 놈이 있어요. 팔뚝이 완전 굵어. 명중률 완전 쩔어. 그니까 저 아저씨만 삼촌만 올라오면 이야 저 자식이야 그 자식 완전 철거반들한테 소문났어. 유명인사야. 그 자식 되게 튕겼었네. distinguished, famous의 뜻이에요. famous, 유독 눈에 띄는 유명한 이런 뜻이에요. 특출난 유명한 눈에 띄는 구별되는. 자, 우리가 지금 distinguish를 가지고 타동사를 가지고 수동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과거 분사를 공부했어. distinguish의 동의어 뭐가 있죠? A from B로 오는 거, distinguish A from B로 오는 거, distinguish A from B로 오는 거, 뭐 있어요? distinguish A from B로 오는 거. 꿀먹은 덩어리인가? 뭐라냐 탐. 자, 잘 들으세요. distinguish는 타동사로 구별하다입니다. 근데 A를 구별하다, distinguish A, B로부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렇죠. 디테일도 그렇습니다. distinguish A from B 다 쓰세요. distinguish A from B. 참여하신 모든 분 쓰세요. distinguish A from B. tell A from B. tell A from B. tell이 말하다라는 뜻이 A from B와 함께 A를 B와 구별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어. different, 형용사 different의 동사형 differentiate, differentiate, differentiate A from B, differentiate. distinguish 지금 열심히들 외우고 있죠. distinguish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 다음 굿잡 different에다가 IAT를 붙인 거예요. differentiate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 tell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 전치사 from 와야 돼요. 토익, 편입, 뭐 수능 다 필수. 세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A를 B와 구별하다 할 때 tell A from B, distinguish A from B, differentiate A from B.
그래서 불이 붙으니까 화염병이 깨져서 불이 붙으니까 꺼야죠. 그죠? 불을 끄다. 불을 끄다. 아, 머리가 너무 빠졌어. 그렇죠. ed가 들어가면 안 되죠. d가 빠져야 되죠. differentiate. 왜냐면 우리가 지금 뒤에 명사가 왔잖아. a라는 명사.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타동사니까요. 자, 불을 끄다는요. turn off는요. 그건 전등을 끄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turn off는요. 스위치를 끄는 게 turn off예요. 불은 완전 소멸시켜야 되기 때문에 turn out을 써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여러분 메모장에 어원 3번 보세요. sting이 있죠. sting. 3번에 sting. sting의 뜻이 지금 thrust라고 있는데 thrust가 뜻이 뭡니까? thrust가 뜻이 뭐예요? 찌르다입니다. 찌르다. thrust가 찔러. 네, 찌르다예요. 그러니까 distinguish는 왜 구별하다야? 찔러서 dis 밖으로 꺼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구별한다 이 말이야. 그럼 불을 끄다는요. 앞에 뭐가 붙냐? x가 붙어요. extinguish. 그러니까 이 x는 찔러서 불을 찔러서 빼낸다 이 말이야. 끈다. 근데 이 단어가 왜 쉬운 단어로 인식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건물 안에는 소화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 학원 오면 학원에 소화기 거기 보면 소화기에 써 있어요. 여러분 학교 내일 가면 학교에 가서 보세요. extinguisher 뒤에 er 붙어요. extinguisher 소화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만나는 굉장히 기본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extinguish 쉬운 단어예요. 그럼 동의어로는 불을 끄다 뭐 있냐고요? fight, put out. 그래서 소방관을 뭐라고 하죠? 소방관을 뭐라고 하죠? 그래서 firefighter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fight a fire, 불을 끄다. put out a fire, 불을 끄다. extinguish a fire. Got it? Good job. firefighter.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어휘 한 3,500에서 4,000 단어 수준. 토익 점수 주려고 공무원 영어 점수 주려고 하면 distinguish하고 extinguish하고 두 개 딱 놓고 어떤 게 뜻이 맞는 거냐. 그럼 distinguish는 구별하다나 유명한 구별된 이런 개념이고 extinguish는 끄다니까 뭐 답 찾는데 어려움 없죠. 그런데 용산 참사에서도 그랬듯이 이렇게 망루를 세우고 워치타워를 세우고 몰로토프 칵테일 연병 엄마 연병 금지어네요. 화연병 그러면 연병 화연병 연병은 되네. 야 화연병 했더니 금지어에서 안 떴네요. 몰로토프 칵테일 이렇게 하다 보면 높은 데서 던지죠. 불이 나죠. 2009년 1월이 2009년도 겨울이었어요. 2009년 겨울 이 명박 새끼가 대통령 할 때 이 엠병할 한 겨울에 경찰 특공대를 컨테이너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건물 위에다가 크레인으로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아이, 그렇게까지 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래갖고는 경찰하고 주민하고 대치가 격해져서요. 신나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죽었어요.
슬픈 일이에요. 철거민 5명, 경찰 1명 이렇게 사망하는 사고가 있자. 또 철거민들 죽은 것보다는 경찰 죽은 걸 더 뉴스에서 보도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갖고 잡겠다고, 꼭 잡고 해봐야겠다고 하면서, 물론 당연히 사람이 죽었으면 뭔가 잘못을 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고의 주동자를 꼭 체포하겠다라고 경찰이 방송에서 선언을 하죠. 자, 10번으로 갑니다. 10번은 전경단 바로 왼쪽에 있죠. 자, 그들은요 they will 10번 그 사람을 체포할 거예요. 체포하다 할 때 뭐 써야 되나요? 체포하다 arrest.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You are under arrest 라는 말을 써요. You are under arrest. 써보세요. 지금 내가 한 말. You are under arrest. You are under arrest 하고 경찰이 고함을 질러요. 자, 쓰세요. You are under arrest. 잘 썼네요. 다음. You are under arrest. 꼭 암기해두세요. arrest를 기억하기 좋은 단어네요. 이게 명사로도 쓰이지만 또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10번 봅니다. They will, 그들은 arrest the person, 그 사람을 체포할 거예요. 왜? 사람이 죽었으니까. 살인죄로. 자, 뒤에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살인죄로. 살인죄로. 힌트? 살인에 대하여. with murder 아니에요. arrest 사람 하고 이것도 패턴이에요. arrest 사람 for 죄명. for 죄명. arrest 사람 for 죄명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arrest A for B. A를 B에 대해 체포하다. 오케이? murder 살인 기억나시죠? 살인자는요? 살인자. 왜 이래? 살인자, 살인범, 살인자. 그래요. 뒤에 ER만 붙이면 돼요. murderer. 에? 아니 ER. OR 아니에요. ER. murderer 죽였냐? murderer. 할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 이 쉬운 단어들 왜 이렇게 다들 가물가물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태가 이제 정리가 되고요. 사람들이 정리를 한단 말이죠. 또 다른 사건 사고가 없도록 이제 전경들이 쫙 깔려 있는데, 왜 이런 전경들이나 경찰들을 감독하잖아요. 대장이. 그러면 맨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야, 줄 똑바로 안 맞춰? 야, 저쪽으로 도망가는 사람 잡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감독하다라는 말을 쓸 때에는요, watch over 라고 합니다. watch over. 감독하다. watch over. 그런데 watch over의 이 단어의 동의어가, 자, over라는 것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넘치는 사람을 슈퍼맨이라고 하는 것처럼 슈퍼가 앞으로 빠져요. 그러면 watch의 의미가 있는 게 뭐 있냐? 어원 메모장에 5번 보세요. 거기 보면 VIS가 있죠.
비전 기억나시죠? 알고 있죠? 비전이 없어.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없어. 비디오 이게 전부 다 VIS, VID가 비전, 비디오처럼 보는 것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뭘 붙이느냐? supervise 이렇게 하게 되면 감독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본다 이런 말이에요. watch over나 supervise나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똑같이 위에서 바라본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에피소드 20 또 50분 정도 달려서 정리를 쭉 했습니다. 오늘 처음 참여한 건이나 소라나 적극적으로 잘 따라와주고 금방 적응해서 아주 재밌게 수업을 한 것 같아요. 오케이?